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후서입니다. 지난 이론 강의가 다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저희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 공인중개사 예상문제집, 자 랜드 하나에서 낸 우리 EBS 교재 요거 갖고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 풀기는 만만치 않고 시간 제약상 겹치는 문제들은 가급적 중복되는 건 빼고 중복되지 않는 걸 위주로 해서 문제를 구성했고,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거 그것들 위주로만 선정해가지고 한 시간에 보통 작으면 7문제, 많으면 10문제까지 그 사이에서 매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자 1교시 강의부터 쭉 해가지고 총 27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전체 강의는 27차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총 강의는 6주차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주 4강 내지 5강, 많으면 6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4강부터 5강, 6강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주에 걸쳐서 총 27강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교시 강의하고 나오죠?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우리 법률 처음에 나가는 게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이 시험범위에 첫 번째 있는 법률이죠? 자, 이 내용은 먼저 각 문제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전번에 이론 강의에서 했던 핵심들, 이론 정리, 이걸 먼저 쭉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서 세 개 파트를 용어 정의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챕터 안에서 용어 정의해가지고 여기다가 요 문제가 나오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그 위에다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 보시고 찾아서 그 해당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페이지에 1번 문제가 이런 내용이 있다. 풀어보고 맨 밑에다가 문제 해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가급적 안 합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설명도 넣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은 빼고 여기서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기서는 설명은 빼고 정답만 맨 밑에다 따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게 있어요. 이 빨간 건 현재 여러분들의 그 문제집에 써있는 단어하고 좀 바꿨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기 보면 검별과 용적률을 강화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 보면 검별과 용적률이 아니라 검별 또는 용적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자하고 또는 자는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법조문에 맞춰서 수정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수정해놨다. 여기는 수도, 기타, 공공용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란 말 쓰는데 그 기타는 일본 용어라서 현재 법률 용어에서는 다 쇠퇴하고 옛날 오래된 법에만 기타란 말이 남아있지, 지금은 모든 법은 개정할 때마다 기타를 그 밖에 또는 그 밖의 이렇게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밖에라는 말로 고쳐서 쓰는 거다. 따라서 빨갛게 표시한 건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해서 봐야 될 내용이지 그냥 현재 있는 그 내용으로 그렇게는 알지 말라고, 이건 수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는 쭉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제 풀고 나면 다시 또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이론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풀어나가서 총 27차시로 이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이론 강의를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앞에서 다시 정리해주는 이론 강의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경향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1강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관련된 거. 자, 1교시 강의에서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용어정의예요. 그래서 용어정의가 총 원래는 21개 정도가 있는데 벌써 22개인데 21로 보시대요. 근데 그 21개 중에 중요한 것들 용어들만 먼저 여기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용어정의에서는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총 몇 개가 있더냐? 계획과 관련된 게 원래는 8가지가 있었어요.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국가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뭘까요? 첫째, 국가란 어디를 말한다 그랬었습니까? 이론 강의할 때 국가란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로 한다 그랬죠. 따라서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국가계획이 된다?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둘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무슨 계획을 하자? 국가계획. 따라서 국가계획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면 그런 걸
국가계획을 하자. 자, 두 번째. 그럼 그 밑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데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뭘 말한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때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일해서 수립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한 군데에서만은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하나만 해서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서울과 부천과 인천 이렇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장차 우리 관할구역에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 이것을 광역도시를 하죠. 그럼 그때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그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시 이 세 군데 관할구역에 걸쳐서 광역도시를 수립하겠다. 이때 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바로 그 광역계획권에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뭐라 부른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걸 광역도시라 하죠. 반면에 그 밑에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대죠. 즉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인접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최소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한다. 도시군계획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한다. 이때 자기 관할구역이란 특광, 특시특도, 시군 이 6군데를 우리가 관할구역이라 한다 그랬었죠. 다만 군 중에 광역시군은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고 그 광역시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지 그 일부인 강화군, 옹진군 같은 그런 군은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고 일부라는 개념으로 본다. 자,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를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인데 몇 가지만 도시군 관리구역을 수립한다. 용기도, 정지 요 5가지만 도시군 관리구역을 수립한다 그랬었죠. 도시군 관리구역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이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도시군 관리구역을 수립해서 할 것. 두 번째, 기반시설 어디다가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고 싶어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할 것? 도시군 관리구역을 수립해서 할 것.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정비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다가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할 것.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나 또는 지구단위로 수립하고 싶어요? 그럼 그런 2가지 다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둘 다 무슨 계획으로 수립할 것?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5가지만 도시관리를 수립하는 내용들이라 그랬었죠.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의 2가지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수립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 2가지 계획은 도시군 관리 일종인데 그중에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바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서만 수립한다? 일부에서만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서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서만 수립한다? 일부에서만 수립한다는 요 일부란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수립하죠? 목적,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하는 경우를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뭐하기 위해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을 뭐라 부른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수립하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걸 성장관리계획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계획들과 관련된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이제 2번째로는 다시 안 넘어가면 강제로 넘기자.
자, 다음에는 용어 정의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이더냐? 요 개념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왜 지정하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지정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서로 중복지정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하죠? 용도지역 위에다가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다고? 용도지역에서 뭐하고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다시 뭐하기 위해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뭐가 지정된다?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결국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 이때 용도지구 지들거리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럼 용도구역은 어디다 정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가지만 갖고는 국토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더 강화, 완화할 목적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이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죠. 자, 이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기반시설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이죠.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의 종류는 원래 7가지가 있습니다. 방공보, 교환, 공유. 방공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자. 방공보, 교환, 공유 해서 기반시설의 종류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는 돼요. 그건 일단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 어쨌든 기반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더라. 그런 7가지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수립됐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그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을 정확하게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기반시설은 막연한 겁니다. 그냥 도로, 공원, 학교 이게 기반시설이야. 근데 그걸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도로를 만들자, 공원을 조성하자, 학교를 건설하자라는 목적으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결정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렇게 구체화됐을 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어떤 특정 장소에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결정된 상태이지 아직은 만들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그 계획대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아니고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요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른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요 세 가지 공통점 뭐냐? 이 사업 세 가지를 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 놓고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걸 뭐한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라 부르고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속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다? 3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뭐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셋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마지막 용어와 관련된 것들. 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기반시설 설치는 당연합니다. 자, 여기다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개발 행위를 하겠답니다. 그럼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죠?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공원도 있어야 되죠. 학교도 있어야 되죠. 전기가스 통시설 들어가야 되죠. 각종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를 필요합니다. 즉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 뜻이죠. 근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뭐다?
곤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곤란하죠? 이미 주변에 건물들이 다 가득 차 있는 이런 개발된 지역입니다. 다만 아직 여기는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현재 있는 옆에 있는 도로를 봤더니 그 진입로가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2차선 도로밖에 안 돼. 이거는 차량이 다는 길은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아파트 3,000세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여기는 주차장 되게 생겼다. 심각하죠. 뭐부터 하자? 도로부터 넓혀야 되겠죠. 또 애들이 이사 오니까 학교 다닐 전학 갈 학교가 필요하죠. 현재 있는 학교도 콩나물시루인데 더 이상 학교 공간이 없더라. 그럼 뭐 해야 돼요? 도로 넓혀야 돼요? 학교 새로 지어야 돼요? 문제는 그런 도로 넓히는 데 들어가는 그 보상비, 학교 지으려는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비, 이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더라. 왜?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보상비를 주려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합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도로 넓힐 수 없어요. 학교 새로 지을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뭐부터 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 아파트 짓는 거 정상적인 3,000세대 다 지으면 될까? 안 되겠답니다. 건물 작게 짓게 하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함으로써 여기는 건물을 작게 짓게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쪽은 지금부터 개발이 이제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종전에는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이제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럼 개발하게 되면 뭐가 들어야 돼?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죠.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걸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치하는 건 원래 누가 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 기반시설 총 설치 비용 중에 원칙 20%, 그걸 민간 개발 사업자들도 이들도 좀 부담하라. 민간 개발하는 사람들도 전체 비용 중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에 20% 정도는 니들도 좀 부담하라 라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용어정에서 중요한 건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그 기반시설 설치가 뭐한 지역? 곤란한 지역으로서 거기는 건물을 작게 져라 그랬죠. 이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지역, 이걸 개발밀도 관리구역.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에다 지정한다. 요 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하고 이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이런 지역이다. 즉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걸 너희들이 부담하라. 너희들도 하라. 라는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는 개발밀도 권력과 절대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에만 지정된다는 거. 그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7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뭐뭐 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걸 요 안에다 그런 걸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좀 부담하라 이런 뜻이죠. 그때 학교 중에 무슨 학교는 빠진다?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건 설립자가 부담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만 부담한다? 도공록학 수합회. 머리점만 갖고 그렇게 해보세요. 도공록학 수합회. 이 중에 학교 중에 대학교는 부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문제로 넘어가죠. 자, 챕터 1에서 용어정에서 문제집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1번 문제 하고 나오죠? 10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0페이지 1번 문제. 10페이지야. 국토위계및 유행하는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그랬죠.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란 어디서 수립한다 그랬죠?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죠. 거기에 뭘 말한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게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다.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두 번째, 국가계획이란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이 뭐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한다.
뭐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뭐가 들어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계획을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으로 한단다. 예, 맞는 문장이죠.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에서 수립한다? 일부에서만 수립한다. 요 일부란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특별시 전체에서는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개발되는 지역인데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하자? 여기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는데 한 1,00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 보고 다 밖에 나가 있어. 그럼 새로 개발해 줄게. 물론 참 좋죠. 그렇게 한꺼번에 싹 해버리면. 근데 현실적으로 1,000만 명 보고 어디 나가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 그랬죠.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인데 자기 관할구역 전부는 안 되고 그 일부에서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 이렇게 일부에서만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왜 수립하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랬죠. 따라서 뭐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등등 이런 좋은 말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당연한 얘기고 시험 문제 날 건덕지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요거 마지막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라는 요것만 조심해서 기억하고 핵심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만 수립한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것도 맞는 문장. 네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뭐 있었죠? 기반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 했으니까 그건 맞는 문장.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뭐죠? 기반시설을 설치적 및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적 및 개량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다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그 도시군 계획시설 그거를 설치적 및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르죠. 따라서 이건 기반시설이었으면 안 된다. 뭐라 써야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어야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은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국토위계 및 이제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의 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0페이지 2번. 국토위계 및 용어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뭐한 것? 틀린 것. 저는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밑줄 치면 중요한 건 밑줄 쳐가면서 그 다음에 옳은 것, 틀린 것 할 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거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급적 문제 읽을 때 눈을 읽지 말고 그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읽다 보면 옳은 걸 고르라는지 틀린 걸 고르라는지 그것도 까먹어가지고 막 엉뚱한 거 찾고 앉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아 이건 틀린 문제다. 틀린 걸 고르라. 자,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뭐가 됐죠? 바로 이게 핵심 단어예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자가 아니에요. 또는 자로 고쳐야 됩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왜 이걸 구분해야 되느냐면 건폐율과 용적률 두 가지를 항상 강화합니까? 아니거든요.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해도 좋아. 둘 중에 하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하는지는 어디에 설정 그게 되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고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찾아보면 그때는 뭐만 강화하죠? 해당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해당 용도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까지 강화한다고 되어 있지 건폐율은 50%까지 강화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폐율도 강화하고 용적률도 강화한다는 와자를 쓰면 안 되고 또는 자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걸 첫 번째 지적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또는 자로 고쳐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공공시설은 뭐 공시설이죠? 우리 도로, 공원, 철도, 수도에서 도공철수라고 했었어요. 우리 강의할 때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공공시설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공시설은 누가 설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설치한 자가 그걸 갖는 게 아니고 그걸 뭐 하는 자에 따라 공공시설은 관리하는 관리청들이 지정되는데 그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된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특성은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기부 체납해서 관리청에게 무상 지수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셨었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났다? 그 밖에 공공용 시설과 요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무슨 시설도 공공시설이다? 바로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화시설 등을 말한다. 이거는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시설입니다. 이건 문제 수준이 상당히 깊이 들어간 내용이야. 그래서 가장 깊이 들어가는데 원래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도공, 철수 이것만 하면 되는데 더 깊이 들어서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 공공시설을 볼 수 있는 것들 해놓고 쭉 열거돼 있네.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화시설. 근데 이거 그냥 외우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그린다? 자, 어디 갔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어떤 분들이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송혜 선생님, 이번 별세하셨죠? 예, 영면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거기 우리가 뭐죠? 그래, 우리 추모하러 가자. 그럼 거기를 갑니다. 어디 가죠? 화장장에 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장장에 갔더니 거기 뭐가 있죠? 차량을 세워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있겠죠. 그래서 주차장 옆에는 뭐도 있고, 예, 거기 화장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참 많이 받죠. 아무래도 거기는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오신 유족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울음바다가 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그분들이 혹시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족구도 하고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다? 운동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화장장에 갔더니 뭐가 있다?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장에서 화장하신 분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거기 납골당, 옛날에 납골당이라 부른 거 지금은 봉안시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편안히 받들어 모시는 방 봉안시설. 요 봉안시설도 있고 저 산으로 올라가면 공동묘지도 있고요. 공동묘지도 있고 그 공동묘지에 앉아가지고 저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노니 저 밑에 뭐가 보이더라? 저수지가 보이더라. 그래서 마지막 여기 저수지가 있더라. 그래서 6가지를 이런 식으로 암기한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온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종류 6가지. 첫째, 화장장에 갔더니 뭐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거기에 봉안시설이 있고 저 뒤산에 공동묘지가 있고 저 밑에 저수지가 펼쳐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그 상황을 그려보면 암기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한단다. 예, 여기까지.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건데 옛날에 한 번 시험 문제 났었어요. 그러고는 아직은 이렇게 깊이 난 적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하죠. 왜? 도시화를 수립하는 내용. 용기도 정지, 마지막 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구를 지정한다. 맞는 문장이죠. 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좀 전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순서는 이거 바꿔놨는데 이게 먼저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사업.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맞는 문장. 마지막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뭐가 말이 되는 듯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뭐가 틀렸죠? 첫째, 기반시설은 법에서 개념 정의가 없어요. 그냥 기반시설에는 7가지가 있다. 그래서 방공보, 교환, 공유 7가지만 있다. 그래서 쭉 종류만 열거해놨지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은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강의할 때 기반시설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시설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기반시설은 그러면 개념 정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뭘 바꾼 거죠? 요게 서로 바뀌었어요. 요게 이렇게 서로 바뀐 거죠. 즉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이 두 단어를 서로 바꿔 써가지고 말이 엉터리가 돼버렸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거꾸로 써서 서로 단어를 바꿔서 틀렸다. 그리고 여기 또는 자 요거를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쳐놓고 맞는 문장을 하시고 여기 그 밖에라는 말도 바꾼 걸 빨갛게 했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기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 기타라고 하는 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기타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기타는 일본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본말인 기타란 말은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 밖에, 그 밖의 이런 말로 쓰고 있지. 이제 기타라는 용어는 법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옛날 표현이니까 앞으로 여기 나오는 기타란 말은 전부 다 그 밖의 단어로 다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 몇 번?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국토의 개미 용에 관한 법령상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예, 옳은 걸 고르랍니다. 모두 고르랍니다. 이렇게 박스 문제로 출제되는 게 보통 10문제 이상이 이렇게 박스 문제로 출제되니까 조심하시고. 첫째,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를 말한다. 여기서 잘못된 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여기가 틀렸죠. 일부라고 쳐세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한다. 거기까지는 맞고 또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를 말한다. 이건 다 맞았고 이 부분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건 틀린 문장. 두 번째,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랬나요? 아니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랬었지. 광역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다. 또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예,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댔을까? 이건 맞는 문장.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세 번째 건 맞습니다. 네 번째 거,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놓고 시행하는 사업.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디귿과 리을. 따라서 디귿과 리을로 되는 건 몇 번? 3번. 이것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하는 거?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는 뭐가 나오죠? 계획과 관련된 파트 들어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무슨 계획을 살펴보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아까 용어정의에서 개념 정의했었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이게 광역도시계획 썼죠. 그럼 먼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놓고 즉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라면 제일 먼저 지정권자가 나오겠죠. 어디 누가 지정하죠?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세 군데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자. 누가 지정하죠? 최고대빵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다 지정하자. 같은 도내에다 지정하자. 경기도 내에다 지정하자. 이 네 군데를 광역계획으로 지정하자. 누가 지정하죠?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고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그때 지정할 때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나 시도사 시장군수 등은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 또는 지정한 것 좀 변경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지정 요청,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광역계획권은 어디다 지정하죠? 원칙은 서로 붙어있는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서 정합니다. 즉 관할구역이란 관할구역 단위란 자기 관할구역 전체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전부, 여기 경기도 부천시 전부, 인천화시 전부라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서 서로 원래는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관할구역의 일부만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전부가 아니고 그중에 서울특별시 강서구만, 인천광역시 전부가 아니고 그중에 인천화시 남동구 또는 인천화시 강화군 요 일부만
또는 연천군의 읍 또는 면지역. 군은 읍과 면으로 나누잖아. 그럼 연천군의 일부 읍지역, 일부 면지역 이렇게 지정하는 걸 관악의 일부를 포함해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됐죠. 이때 일부란 구, 광역시에 있는 군, 읍, 면 이렇게 네 군데를 관악의 단으로 지정하는 일부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세 번째. 그럼 지정할 때는 뭐 치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이때 조심할 건 시도사, 시장군수 밑에 있는 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중앙도시계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누가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뭐 일장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정 절차는 의견 청취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심의가 나중이다. 그래서 뭐다? 의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심의관입니다. 의심, 의견 청취, 밑에 사람들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심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때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계의 심의 거치고 도지사는 항상 지방도시계의 심의지. 이것도 서로 바꾸면 안 된다.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계 심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항상 지방도시계의 심의를 거친다. 이런 절차도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보죠. 챕터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문제집 13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국토이계 및 유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광역계획권.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자,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문제가 됐네.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광역계획권. 왜 수립하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돼 있지. 거기 종합계획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때 종합계획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하고 인창화시에 걸쳐서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또 그런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고 등등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거는 종합계획이 맞죠. 근데 그렇게만 수립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종합계획도. 근데 모두 가능하다? 아니고 그냥 아까 우리 뒤에서 봤던 뭐 만드는 거 그냥 여기다가 우리 도로 만들자. 여기다 서울특별시부터 저 인천시에 걸치는 제4 경인 고속국도라는 걸 만들자. 여기도 장차 이런 도로 만들자라는 도로라는 특정 시설 하나만 설치하는 이런 부문별 특정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 게 무슨 계획입니까?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특성은 다시 광역도시계획의 특성은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플러스 부문별 특정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서는 그냥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썼지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특정계획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문별 특정계획인 도로 하나 만드는 거, 광역쓰레기물 일정 하나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수립해도 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 건지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 광역도시의 특성이라는 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래야 되지 꼭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단정지면 틀린다는 거. 종합계획이 될 수도 있고 부문별 특정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역에 걸쳐서 지정한다. 그때는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에 지정한다. 맞죠? 좀 전에 했던 얘기고. 또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의 관역에 속해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고 그때는 광역계획이 아니야. 여기 뭐 빠져서 광역계획권, 권자가 빠져있어요. 지금 미스프린트.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이런 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의 관역에 속할 때는 그때는 누가 지정하고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하는 거 맞습니다. 또 네 번째, 광역계획권은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관역구역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관역의 일부를 광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상호라고 했는데 상호란 말도 사실은 요새는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서로란 말로 고쳐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광역계획은 서로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관역에 전부 지정할 수 있고 그때 일부를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때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계획으로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어디죠? 구,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 읍 또는 면 단위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책에는 구, 군, 읍, 면 단위로 했는데 이때 그냥 구나면 절대적으로 틀려요. 구는 두 가지가 있잖아. 어디 있는 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 군이 있고 또 하나 우리 저쪽 여기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그런 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군은 뭐만 말한다? 광역시에 있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강화군, 옹진군 그것만 관할의 일부란 개념으로 보지. 그냥 가평군이나 연천군은 그냥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지 그걸 일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관할구역 일부만 포함시키는 건 구하고 광역시에 있는 군만이지 그냥 구나면 그 구는 일부가 아니에요. 관할구역 전부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 이렇게 고쳐주시고 구, 군, 광역시 군, 읍, 연 단위로 정해야 된다. 라고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놓고 요거는 맞는 문장으로 해놓고 정확하게 틀린 건 요거 종합계획이다라는 요 부분이 이게 틀린 거로서 요건 1번을 일단 정답으로 하자. 그래서 4번은 고쳐놓고선 맞는 문장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자.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으니까 그 안에서 뭐하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그럼 광역도시를 수립하자.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요?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가 나눠지죠. 첫째는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지만 그 안에서는 누가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원칙, 시도의사들, 지들끼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 그 세 명이 지들끼리 서로 협의하여 서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권자인 국장이 자기가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두 가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의사로부터 뭐가 없다?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열받은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정권자인 국장과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서로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첫째, 시도사가 저희들이랑 같이 하실래요? 라고 국장한테 같이 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국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게요. 그때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원래는 누가 수립하죠? 시장, 군수, 지들끼리 밑에 있는 시장수, 아까 했던 그 밑에 있는 시장수들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지가 직접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열받은 도지사, 지가 직접 수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잘나죠? 시장수 지들끼리 원래 수립하려고 모였어. 협의했더니 도대체 못하겠대. 그럼 지들끼리 못하겠대. 그럼 누굴 찾아간다? 도의사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도의사님 당신이 대신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이때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한다는 이 협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밑에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에는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밑에는 요청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요청과 밑에 있는 요청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는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걸 뭘 요청한 거죠? 지들끼리 협의한 결과 못하겠잖아. 그래서 도지사한테 당신이 해주실래요? 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죠. 반면에 밑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이 들어가는 게 그게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게다.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항상 이 시험 문제에서 영순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여기다 협의하잖아. 원래는 위에는 시도사가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밑에는 시장군수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문제죠. 지들끼리 협의가 안 됩니다. 어떡할까? 그때는 시도사들은 국장한테, 시장군수들은 지정권자인 도의사한테 뭐합니까?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 좀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뭐한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시도사를 공동으로다가 조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다시 혼자 좀 해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도의사 지들끼리 광역도시에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럴 때는 서울특별시장 혼자만 국장한테 조정신청할 수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으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동안 협의 권고기간을 다시 드립니다. 권고기간이죠. 자, 지금 조금 마음 가라앉히시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세요.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협의해보시고 그 권고기간 내에도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조정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단독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립하는 기준, 기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항상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립하는 절차는 머리자 맞아서 기, 공, 지, 승, 송, 공, 열. 일단 이렇게 먼저 머리자를 얻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기공지승 송공열. 그리고 기초조사 먼저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란 누굴 말한다? 시도사가 수립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거고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 그걸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하죠. 그 의견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내 의견 제시. 자, 승인받죠? 누가 수립한 것? 시도사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라. 이게 국장과 도의사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럼 국장, 도의사가 승인해줄 때는 뭐 거친다? 협의심의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국장이 승인해줄 때는 중앙행정회장들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그 관계 행정위원회장들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항상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죠. 그럼 승인 내준 걸 송부하죠. 누구한테 송부하죠? 협의했던 중앙행정위원회장이나 행정기관한테 송부하고 승인 신청했던 시도사나 시장군수에게 그 승인 내준 사실을 송부하면 송부받은 시도사, 시장군수가 그걸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들에게 열람시키는 절차를 거치면 광역도시 수립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제 뭐 보자? 문제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4번 문제가 먼저 나왔나? 그래서 13페이지에 광역계획권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14페이지에 보면 4번 문제 있죠? 네, 맞네요. 그래서 문제집 14페이지에 보면 이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국토이계 및 유계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요거는 광역도시계에 관한 설명. 첫째, 광역도시계 수립 기준. 아까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수립 기준 90%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는 건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해오시면 됩니다. 뭐죠? 바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고 하나만 해오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다 광역도시계획은 맞든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 구역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 두 번째,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는 어떻게 수립하죠? 아까 공청회 찬다 그랬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서 이건 원래는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정합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이 아니고 광역계획권 단위로 지정하되 이게 지정해서 개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때는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직접 할까요? 아닙니다. 이자들이 군수가 지정하는 자, 지정하는 자가 지정받는 자 있죠? 그 지정하는 자, 이자가 주재하지 국장이나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각 여러 개로 다시 나눠서 지역으로 다 나눠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는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그 광역 공청회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고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때 수립하는 거하고 변경하는 건 원칙적으로 같아요. 항상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단다. 이때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도 그때 의견 청취, 지방자치 의견 청취는 바로 옆에 있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 이거는 맞죠. 이때 시군의회는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할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까 며칠 했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됐을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요거는 타인의 토지 출입이라고 우리 맨 뒤쪽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타인의 토지 출입하려면 출입을 해서 그 토지 수익에 손실 입혔어. 어떻게 돼요? 손실보상 해줘야 되죠. 누가 보상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이자들이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예, 이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5번, 동일한 도 안에서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같은 도 내에 있는 시군에 대해 지정했죠? 그럼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뭐가 없다? 광역도시는 승인시장이 없더라. 열받은 누가? 열받은 그때는 지정권자가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는 국장이 아니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수립한다? 땡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4번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몇 번 넘어가자. 6번 국토이계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이것도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에 보시면 그 맨 위에 국토계획법령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령상 이렇게 문제 안 내요. 정식명칭으로 항상 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놨어. 국토이계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여기 책에 그렇게 몇 개 문제가 그렇게 됐는데 전부 다 그냥 약자로 쓰지 마시고 국토이계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맞죠.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 간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까 뭐 어디 거쳤죠? 관계 지방이 아니고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 간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었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도에 있는 도도시계획 즉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이건 국장이니까 지방 이게 틀렸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틀렸고 두 번째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가능하죠? 원래는 시장군수가 수립한다는데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지사가 수립하고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하고 같이 수립하잖아요. 그때 국장 승인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했죠? 도지사가 지정한 거거든. 같은 돈에다 도지사가 지정해놓고 원래는 시장군수 보고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같이 하자고 공동 수립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죠. 그때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걸로 끝나지 다시 위에는 국장한테 승인받는 건 없단다. 이건 승인받잖아요. 왜? 지정권자가 도지사가 끝났으니까 도에서 끝나는 거지. 저 위에는 국장한테 올라가는 건 여기는 없습니다. 국장한테 올라가는 건 어떤 거죠? 국장이 지정해주고 국장이 지정했는데 시장군수 지들끼리 이게 이제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된다. 또는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한 건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이 있어도 여기서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국장한테 승인받는 건 없다라. 이걸 조심합니다.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아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국장한테 광역계획권 지정한 것 좀 변경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걸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변경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 네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과 변경은 항상 같은 절차야.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아니야. 시 도지사들이 수립한 것만 국장한테 받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마지막,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수립과 변경은 같다 그랬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취하자라. 근데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청회를 여쳐야 된다.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취 맞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7번.
국토의 계획 요구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옳은 걸 고르랍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래는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지도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하라 그랬죠? 그때는 공동으로만 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으로만 신청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그리고 공동이란 말 여기가 틀린 거죠. 공동 또는 단독으로.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너무 구체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 계획이 현실에 안 맞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 따라서 장기계획은 탄력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한다. 아까 도로 하나 만들겠다. 광역세력의 메리트 만들겠다. 이거는 두리뭉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만은 특정 부분을 위주로 할 때는 뭐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뭐 한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예, 이거 맞는 문장이야. 그래서 이게 수립 기준 중에 하나로 들어있거든요. 수립 기준에 들어있는데 글쎄요.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는 잘 안 나. 그래도 간단히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하죠. 장기계획은 원래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단 부문별 특정 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라고만 그렇게 정리해두면 좋겠죠. 자, 세 번째, 중앙행정원의 장애나 시도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이나 또는 도의사에게 지정권자들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아까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친 후에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가 아까 절차가 뭐라 했죠? 의심 절차라 그랬죠?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앙도시의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게 아니라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라 변경하려면 지체 없이 관부 또는 공부에다가 공고해야 된다? 이거는 공고 절차는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얘들이 지정하라 변경한 건 밑에 자, 국장은 밑에 있는 시도사에게, 그 다음에 저 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장군수에게 그걸 지체 없이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걸 지들이 공고하고 이러는 건 없단다. 그래서 이건 절차가 5번은 이런 절차는 없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어디 갔어? 이제 한 문제 남았죠?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자. 자, 국토 17페이지야.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보면 8번 문제 있죠? 박스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국토의 계획 요구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걸 고르랍니다. 자, 기억.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이를 시도사에게 통보한다. 자, 절차는 뭐 비슷했는데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통보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지금 그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랬어요. 광역권 지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안 들어요. 밑에 있는 누구 의견 듣는다? 시도사, 시장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도사, 시장수 이런 자들의 의견을 듣지 밑에 있는 뭐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여기가 틀렸다라는 걸 조심하시죠. 이건 틀렸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는 관할 지역 단위로 개최하고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이것도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 공청회는 원래 광역계획권 단위로 합니다. 그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로 해서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죠. 근데 너무 넓어. 그때는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수개의 지역이랬는데 법조문에는 수개란 말을 쓰지 않고 여러 개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여기가 틀렸죠. 디귿. 광역도시를 수립할 경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래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거 맞아. 다만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예, 이건 맞는 문장이었었죠.
마지막 리얼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뭘 한단다?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문장은 아니야. 근데 둘 이상의 시도나 시군에 걸쳐서 수립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뭐 이런 것들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 문장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는 건 뭐보다 디귿하고 리을은 맞습니다. 이런 거 리을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가 틀린다는 건 확실하다? 기역에서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이건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두 번째, 여러 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이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개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잖아.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들어가는 거 틀린 것만 다 올려도 그래요. 그럼 기역 들어가면 틀려. 니은 들어가도 틀려요. 또 기역 틀려요. 여기 니은 들어가면 틀려요. 그럼 빠면 남는 뭐 있어? 5번밖에 없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1회절에 5번이더라. 이것이 이제 맞는 문장이 된다. 여기까지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